2007년 순직한 공군 조종사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바로 생성형 AI 기술 덕분인데요. AI 기술을 통해 재회한 아들과 어머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AI 기술, 이렇게 그리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초상권과 저작권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I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죠. IEEE 티페미의 편집장이신 이경무 서울대 석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국방부가 순직한 고 박인철 소령의 모습을 AI로 복원해서 어머니와 만나는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한 두 번, 세 번 돌려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기술, 특히 AI 기술이 발전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정도까지 갔다 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상당히 뭉클한 장면이었는데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술을 활용해서 작고한 아티스트 등을 AI로 복원시킨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장면에서도 나오겠지만 AI 기술이 적용된 복원 모습이 참 많은데 팬들이나 가족들로서는 상당히 만감이 교차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클론 또는 디지털 아바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 그 전에도 많은 예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가수들, 우리 김광석이라든지 아니면 몇 사람들 있죠. 예. 이민택이라든지 예, 이런 가수 분들이 터틀맨, 그렇습니다. 터틀맨도 약간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을 저희가 봤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고도화돼서요.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지 모방하는 수준의 어떤 그러한 아바타를 구현해서 보여줬다고 한다면 현재는 챗GPT의 어떤 기술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실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정도까지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영상으로도 가수 고 터틀맨의 모습이 AI로 복원돼서 무대를 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고 김광석 씨의 경우에는 AI로 친필 서체까지 구현한 새 앨범이 나오기도 했고 또 96년도에 사망한 고 김광석 씨가 2002년에 나온 노래 이 보고 싶다를 부르는 일도 있었거든요. 생성형 AI 기술 정확히 어떤 기술입니까?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딥페이크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생성형 기술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든 사람 목소리든 텍스트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어떤 분포를 갖고 있거든요. 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분포를 갖고 있는데 그 분포를 이제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 저희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형태, 어떤 함수 이런 것들로 변환을 시키는 학습을 통해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런 모델을 만들면요.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조작을 하면 원래 우리 실세계의 데이터가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되는 그런 어떤 학습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성형 모델, AI 기반의 생성형 모델이라고 하고 따라서 어떤 데이터든지 음성이든 영상이든 텍스트든지 이 공간, 이제 변환된 공간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걸 조작을 하거나 샘플링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복잡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상당히 신기한 기술인데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1980년에 사망한 존 레넌의 목소리가 담긴 비틀즈의 신곡이 나왔거든요. 네. 이 폴 맥카트니는 존 레넌의 목소리 추출에 AI가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AI가 사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어떤 정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복잡한 정보 안에서 추출해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래서 존 레논의 그런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존 레논이 남긴 여러 가지 그 음악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 중에서 존 레논의 목소리만을 이제 잘 추출해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학습된 AI를 통해서 그 배경 음악을 다 이제 잘 제거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들을 잘 제거해서 존 레논만의 아주 깨끗한 목소리만을 뽑아냅니다. 추출해내고
추천해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형 모델을 가지고 존 레논이 그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나 노래를 임의로 우리가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노래를 저희가 존 레논이 부른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가 된 겁니다. 예, 정말 신기한 기술인데 사실 이 외에도 생성형 AI 기술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근에도 뭐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LG가 최근에 그 초고대 모델로 만든 그 이제 엑사1이라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패션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상을 이제 AI가 만들어서요 패션 쇼까지를 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그 외에도 건축 분야에서도 건축 디자인을 이제 생성형 모델로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건축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그 상용 시스템도 지금 나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문학이나 시나 이런 곳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그 활용되고 있고, 광고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 생성형 모델을 가지고 그 AI가 만든 광고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요즘에 또 챗 GPT가 엄청난 화제지 않습니까? 정말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챗 GPT는 좀 텍스트나 언어에 특화된 AI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시각적인 자료나 영상을 생성해내는 AI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초고대 모델, 특히 생성형 모델인 경우는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다루느냐,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챗 GPT라고 하는 것은 언어 모델에 특화된 이제 생성형 이제 초고대 모델이고요. 영상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 특화된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유명한 모델로는 이제 그 달이라고 하는 오픈 AI, 챗 GPT를 만든 그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달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랄지 여러 가지 그 구글에서 만든 딥드림 제너레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주는 픽토리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화돼 있는데요. 그 정보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인 경우는 기본 원리는 그 챗 GPT와 같습니다. 생성형 모델을 이제 하는 그런 원리는 같은데 예. 그 이제 정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영상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의 구조, 그다음에 그 이제 영상을 분석하고 또 만들어내기 위한 특수한 그런 장치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의 사진이나 내 얼굴을 기반으로 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 상당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예. 사실은 실제 찍지 않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랄지 아니면 다른 표정을 짓는 사진이랄지 아니면 배경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기본적으로는 생성형 그 모델에 그런 기반한 그런 그 시스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많이 그 상용화된 그런 그 앱들도 많고요. 굉장히 확산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뭐 고인의 목소리를 추출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혹시나 뭐 범죄 같은 부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좀 우려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 생성형 기술의 그 이제 정확도, 정교함이 워낙 빨리 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것이 생성된 것인지 원래 이제 만들어진 그 영상이나 사진인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점점 더 어려질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것이 악용될 경우에 그런 것을 사실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느냐 하는 데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이나 그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그 AI로 생성되는 어떤 이제 저작물 또는 창작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그 AI로 생성됐다 하는, 예를 들면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메이드 바이 AI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시를 해주자 하는 논의도 지금 되고 있어서요. 아마 그런 논의는 굉장히 아마 많이 발전돼서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에서 만든 생성형 모델이 아닌 뭐 일반 개인이나 다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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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인 어떤 걸 갖고 있는 의도를 갖고 있는 어떤 그룹이나 집단에서 만든 것들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내 얼굴을 기반으로 만든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그렇다면 초상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기술 발전에 비해서 관련한 윤리 등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아직 미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기술이 사실은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1년 새에도 지금 뭐 챗 GPT-3에서 챗 GPT-4가 나오고 또 아마 내년에는 더 아마 그 성능이 뛰어난 모델이 계속 나올 건데요. 예. 그에 비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그 보완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랄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AI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AI를 이제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의 관점에서 그 데이터가 원래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들 사용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그런 이제 초상권 문제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상당히 원 데이터들 그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원 데이터들에 대한 저작권이나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동의 또는 최소한의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그 원칙들은 사실은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예. 아마 그것이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어떤 그 생성된 이미지가 누구의 저작권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이 이제 개발자에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한 사용자에 있는지 아니면 AI 자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의 논의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 아직 통일된 그런 건 없고 해외에서도 보면 AI가 저작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저작권 심판 대상으로 올라왔는데 AI는 인간이 만든 그런 이제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심의 대상에서 이제 거절됐고요. 반대로 호주 같은 경우는 AI가 특허권을 획득하는 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그런 데 대한 공통적인 어떤 통일된 어떤 그런 그 논의가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여러 다른 나라에 대한 규제나 논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우리나라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좀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뭐 특히 우리나라가 이 AI 관점에서 AI 분야에서 상당히 그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예. 그다음에 AI를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수준도 높을 뿐더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많은 그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어떤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런 데 대한 이제 보완, 기술적인 문제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 이제 하셨듯이 사회적인 또는 이제 그 법적 그런 윤리적인 어떤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상이나 뭐 문화 등에 대해서 상당히 선진화하고 또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AI 기술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또 세계적인 표준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앞장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맞습니다. 교수께서 바라보시는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에 좀 이런 AI 생성 기술로 인해서 달라지는 모습들 뭐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10년 전에 저희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자들조차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변할지를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연구하는 분야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없어지는 케이스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사실 10년 후를 내다보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1년 후, 2년 후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예.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많이 갈 거고 지금은 사실은 챗GPT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인공지능,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관점에서 굉장히 아직
그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것이 얼마나 성장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고 사실 챗 GPT는 그 뭡니까 이게 대화형 그 모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뭐냐면 그것이 실제적인 물체와 결합됐을 때, 실제 이 물리 공간에서 AI가 실제로 동작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봇입니다. 사실은 그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류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전에 우리 그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 이제 미래의 그런 모습들이 예. 훨씬 더 빨리 다가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기대 내지는 또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의 미래가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만약에 사용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이경무 서울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